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졌지? 오, 이게 바로 오늘 시승차 아이오닉 일렉트릭이에요? 오, 이쁘네. 어디? 오, 이쁘네. 이쁘다, 이뻐. 오, 자, 어디? 날씨 추운데 빨리빨리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 보자. 충전도 다 됐고. 그러면 빨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호이씨. 아니, 신기자님. 아침부터 추운데 여기 왜 오셨어요? 사무실로 가시지? 충전하고 계세요? 예. 충전. 뭐 4시간씩 충전해가지고 이거 뭐 어디 가겠어요? 인천공항 왕복은 되나요 이거? 전기차 안 타보셔서 모르시나 본데 얼마나 조용하고 좋은지 아시나요? 신기자님 딱 들어오시니까 디젤 엔진 소리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시끄러. 그 엑센트 수동 디젤은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가요, 이 차는. 이거 자동 아니에요? 액자디? 액자 뭐요? 액자디, 액자디. 마음이 안 좋은데 이거. 엑센트 수동 디젤이 엑스디면 얘는 액자디. 네, 그렇죠. 그래 뭐 연비는 크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전기차랑 액자디랑 비교 시승을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얼마나 드는지. 괜찮네요. 네. 저 추운데 우리 그럼 빨리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데요 이제? 우리 뭐 할 거 있나? 어떻게 해요? 네, 이제 일렉트릭으로 타시는 분은 네. 있고요. 미션도 여기 있습니다. 오. 미션이 있어요? 이건 뭐야? 아이오닉 일렉트릭. 최대한 게. 근데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벌천포길 93-25번지. 벌천포? 이거 지금 지도로 찾아봐도 돼요? 이거 엄청 찾아봐야 되나? 느낌이 엄청 시골 같은데? 네. 찾아보셔서 가시면 되고요. 근데 한번 확인해 주시죠. 왜 나는 일렉트릭 최대한 친환경을 지키며 다니십시오. 친환경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친환경? 최대한 공해를 일으키지 말고 네. 이제 최대한 쓰레기도 자제하시면서 자연과 최대한 조화롭게 다니시면 되고요. 나 원래 그렇게 사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서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텐트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텐트인데 오늘 갖고 가요. 친환경이니까 텐트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나 별로 받고 싶지 않은데? 갖고 가자. 친환경 제가 봤을 지켜주십시오. 때 여기 서산시 대산읍 벌천포길 여기 바닷가다 여기. 지금 본인은 팍할 거야 가지고 추워 죽겠는데 나보고 텐트를 자라고 오늘? 이게 친환경 차니까 오늘 하루의 생활을 모두 친환경에 맞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친환경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친환경 2번 짓겠다가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주시니까 받아야지 어떻게? 네, 한번 최대한 친환경적인 삶을 사시고 저는 오늘 디젤 엔진으로. 잠깐만, 그럼 나는 텐트에 자고 신 기자님 어디서 자요? 엑센트 운전하시는 분은 저희가 베이스 캠프를 따로 마련을 해서 그쪽으로 바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화이팅! 자,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진짜로? 가시죠. 가시죠. 나 죽겠네? 얼어 죽는다니까? 아이고! 이거 뭐야, 어떻게 자? 나 죽겠네, 진짜. 자, 일단 싣고, 뭐 일단 바다서 가긴 갑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입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일 아침에? 죽겠네. 씨. 추워. 피디님, 지금 전기차 타고 계신데 전기차 타보셨어요? 아니야. 처음 타보시니까 어때요? 이렇게 조용하고. 너무 조용한데. 지금 타이어 그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밖에 안 들리잖아요. 어때요? 좋아요? 너무 시동 안 킨다. 시동을 안 킨 거죠. 전원만 들어온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 전기차를 타고 내가 서서히 이렇게 쭉 가고 있다가 창문을 내리고 옆으로 이렇게 디젤 차처럼 시끄러운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내가 꼭 미래에 앉아서 과거를 쳐다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든다니까요. 내연기관 엔진 같은 경우에는 최대 토크가 나오는 시점이 엔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힘이 이렇게 꾹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잠깐. 근데 엔진은 전원을 넣으면 바로 최대 토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밟으면 되게 산뜻하게 뿅 나가요. 근데 그 나가는 과정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기 때문에 우왕 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차만 뿅 나가니까 마치 옛날에 어떤 영화 보면 되게 치열하고 처참한 전투신인데 BGM은 되게 우아한 클래식 음악을 깔았던 그런 장면이 나오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영화가 좀 떠올라요. 아무 소리도 없이 차만 뿅 나가는. 지금 달려보니까 승차감 어때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괜찮고 좋은 것 같아요. 승차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고속주행 안정감도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하이오닉은 여러분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줄여서 하이오닉이라고 한 거예요. 하이오닉보다 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원래 뒤쪽 서스펜션에 멀티링크가 들어갔던 게 일렉트릭에서는 지금 토전빔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게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더 큰 배터리를 탑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엉덩이 뒤에다가 아니 그 뒷자리 엉덩이 아래다가 더 큰 배터리를 넣었다 보니까 공간적인 제약상 어쩔 수 없이 토전빔을 넣었다고 하는데 토전빔 같은 경우에 아반떼에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반떼 스포츠를 제외한 일반 모델에 토전빔이 쓰이고 있는데 아반떼 오너들이 토전빔을 썼다고 해서 못 타고 다니지 않잖아요. 다들 잘 타고 다녀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공간적인 제약상 어쩔 수 없었고 또 그 토전빔의 단점이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얘 보니까 아까 JBL 오디오가 들어가 있다고 그 딱지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시승했던 쉐보레 볼트 같은 경우에도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볼트에 들어가 있던 보스도 그렇고 아이오닉에 들어가 있는 JBL 스피커도 그렇고 둘 다 조용한 차다 보니까 자동차 메이커들에서 오디오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차급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은 스피커를 넣는 경향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피디님, 아마 제 생각에는 현대에서 아이오닉을 만들면서 있잖아요, 그 토요타 프리우스를 주적으로 생각하고 만들었을 것 같은 짐작이 좀 들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이오닉을 보면 프리우스를 따라했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런 흔적이. 아주 디자인이 뭐 독창적이라고는 못하겠지만 프리우스를 따라했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거든요. 지금 예전에 같았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날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실력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뭐 프리우스 정도 따위 따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 나름대로 전기차 디자인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그 디자인에 자신감이 좀 느껴져요. 그리고 오히려 프리우스와의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프리우스는 딱 타면 난 달라, 난 전기차야, 이런 느낌이 되게 진하게 곳곳에서 묻어나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뭐 전기차로서의 터치가 곳곳에 묻어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뭐 아반떼나 다른 그냥 일반 자동차들과 큰 차이점이 없거든요. 저는 이게 그냥 자동차 메이커의 그냥 정책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잘잘못을 떠나서 차이점을 크게 부각시켜 줄지 아니면은 기존 자동차들과의 위화감 없이 약간의 터치만 가미해서 전기차임을 드러낼지, 이런 거는 잘잘못을 떠나서 그냥 브랜드마다의 정책에서 오는 차이인 것 같아요. 피디님,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스티어링 휠 뒤쪽을 보면 패들 시프트 같은 게 양쪽에 하나씩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딱딱딱. 근데 이게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하는 스위치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하면 낮아지고 오른쪽으로 하면 세지고 3단으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BMW i3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죠. 그냥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얘의 거의 3단에 흡사하는 정도로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려요. 반면에 얼마 전에 시승했던 쉐보레 볼트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도 걔가 똑같은 게 달려있거든요. 왼쪽에만. 그걸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회생제동이 걸려요. 3단 정도로. 그리고 지금 이 아이오닉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회생제동이 걸리는 정도를 3단으로 내가 조절을 할 수 있게끔 해놨죠. 스위치를 통해서. 근데 이게 처음에는 볼트가 내가 딱 누르고 있는 동안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리니까 그게 더 재밌지 않을까 짐작을 했었는데 막상 몰아보니까 3단으로 내가 누르고 있진 않지만 강도를 내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이 방법도 되게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i3보다는 내가 이렇게 운전자로 하여금 회생제동이 개입을 하게 할지 말게 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더 세게 들어가게 할지 참여를 시켜줌으로써 운전자가 좀 더 재미를 느끼고 뭔가 뿌듯한 느낌을 주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외에서 포인트 컬러로 쓰였던 그린빛 색깔들이 실내에서도 여기저기 많이 보이거든요. 여기 통풍구 주변, 그리고
그리고 센터 패시아 모니터 주변, 그리고 센터 콘솔 주변에도 같은 그래픽 컬러로 한 바퀴 이렇게 둘러놨죠, 뒤를. 그리고 하이브리드와 일렉트릭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연속 버튼. 디자인은 엄청 잘 사이버틱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우, 춥네. 어우, 충전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오셨어요? 와 계셨네요? 네. 충전 좀 하려고요? 아, 몇 프로 남았는데요? 아, 지금 당장 차가 못 가서가 아니고 기회 있을 때 그때그때 아, 충전해놓으려고요. 지금 밥도 먹어야 되니까 꽂아놓고 가면 되죠, 뭐. 그러니까 저 내연기관 차는 그냥 부족할 때 주유하면 되는데 이 차는 틈날 때마다 계속 충전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네. 고속도로만 쫙 타고 운행하면 고속도로 네. 휴게소가 많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휴게소는 거의 다 충전소가 네. 설치가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만약 국도를 가거나 그럴 때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해놓는 게 좋겠죠. 그렇구나. 자, 충전할까요? 예.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지금 여기 SM3 같은 경우에는 네네.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AC33, AC33, DC DC 데모. 콤보가 있는데 네. 얘는 지금 AC33을 쓰고 있는 반면에 네. 우리는 DC 차데모를 쓰니까 충전을 할 수 있겠죠? 잠깐만. 뭐 안 돼요? 큰일 났다. 왜요? 지금 이쪽 포트를 쓰고 있고 이쪽 포트는 남았기 때문에 충전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충전 중지라고. 충전 중지를 눌러야만 얘를 쓸 수 있구나. 그러면 이 기계가 결국에는 전기차 한 대분의 충전만 수행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한 번에 한 대씩만. 한 번에 세 대를 다 쓸 수는 없는 거네. 이래가지고 뭐 저기서 사겠어요 이거. 그러면 이 차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차 오너분도 식사하러 가셨을 테니까 네,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는 거네요. 그럼. 그럼 저희도 그 사이에 밥을 못 밥은 받아요. 먹고 와야 돼. 어우 추워라. 어우! 여기 또 SM2 빠졌네요? 야, 이제 우리 거 충전하면 되겠는데요? 네. 야, 씨.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 전기차만 더 보급이 돼도 문제일 것 같아요. 인프라도 같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쵸. 우리가는 DC 차대모 급속으로 할 거니까 누르고. 오케이. 오케이라고 여기 뜨네요. 여기 오케이는 딱 뜰 때까지 바로 밀어야 되네. 딱 아끼면 되죠. 네. 그러면은 커넥터 연결을 확인 중입니다. 정상 연결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일단 그 확인될 때까지 60초의 시간이 걸리네. 됐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랑 네. 이 아이오닉 EV랑 좀 디자인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군데군데 차이점이 뭐 더러 많이 보여요. 네. 리어램프 같은 경우에도 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생겼죠. 그래요? 네. 이것도 지금 얘만 이렇게 LED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이브리드는 다르게 그냥 전구 타입으로 들어가나요? LED긴 한데 디자인이 달라요. 디자인. 이 금형은 똑같고 안에 그래픽이 달라요. 이런 부분도 그 범퍼 같은 데도 아예 딱 그 전기차 가전제품 느낌이 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약간 좀 그렇죠.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얘가 검정이었는데 네. 얘는 회색으로 바뀌었고. 요런 그 선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요런 선들이 보면 옛날에 그 레이먼드 로이나 할리얼이 활동할 때 그때 가전제품들 보면 이런 약간 그 여러 가닥의 선으로 돼 있는 그런 공기 통로 같은 디자인이 많이 적용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 공부하시면 맞구나. 여기 보니까 여기도 원래 그 크롬으로. 그렇죠. 상위 트림은 네. 이 라인도 크롬으로 싹 빠지는데 얘는 그냥 검정색으로 처리가 돼 있고. 요 라인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i30 신형 i30에서도 요런 라인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렇죠. 최근에 나오는 현대자동차들을 보면 요 비슷한 꺾임을 많이 보죠. 뭐 선이 진짜 딱 똑같다기보다 느낌이 되게 한 사람이 그은 선처럼.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이런 그냥 그렇죠. 아이오닉에서는 보통 파란색을 많이 썼는데 여기는 상당히 구릿빛 색깔을 많이 집어넣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 구릿빛을 선택한 게 그 모터 안에 보면 구리선을 막 감아놨잖아요. 거기서 아마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전기차용을 강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앞쪽 역시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얼굴이죠. 그렇죠. 네. 얼굴이 지금 얘 그
아이오닉을 보면 네. 이 헤드램프도 안에 다 블랙이잖아요. 네네. 블랙이랑 여기 이 블랙 가닛이랑 하나를 묶어서 마치 그 옛날에 그 닌자 거북이 보셨죠, 영화? 예. 닌자 거북이 보면 걔네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아, 네. 눈만 딱 뚫어놨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의 하나를 묶어가지고 닌자 거북이처럼. 네. 그리고 지금 큐트림을 보시면 네. 큐트림에는 뭐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이런저런 그 운전자 보조 장비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레이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현대자동차 로고를 이만하게 크게 박아놨거든요, 중앙에다. 그 밑에다가 뭐 어떤 전자장비나 뭐 네. 이런 것들 집어넣을 레이더가 들어가야 돼. 이만하게 크게 박아놨는데 지금 얘는 엔트림이어서 그런 옵션이 빠지는 바람에 네. 작게 박아놨어요.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정도 크기가 훨씬 이쁘거든요. 아마 큐트림을 디자인하면서는 엔지니어랑 디자이너랑 엄청 싸우지 않았을까. 디자이너들은 작게 만들어야 이쁘다, 이거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근데 엔지니어들은 요 정도 부피에는 레이더를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디자이너랑 엔지니어랑 좀 싸우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이 좀 들어요. EV에서도 이게 크게 들어가나요? 큐트림에서요. 아, 그래요? 이게 이만하게 크게 들어요. 근데 좀 너무 커요, 그거. 근데 뭐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이 엔진이 없으니까 그죠. 이 그릴에도 공기 어떤 흡입구나 이런 것들이 아예 딱 사라졌네요. 이 밑에만 이렇게 그 히터나 뭐 에어컨 전용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전기 자동차로 해서 냉각이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이게 약간 진짜 이런 흰색 자체에 회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배색을 하니까 뭔가 좀 로봇 같고 전자제품 같은 느낌이 그쵸. 훨씬 드는 것 같아요. 네. 그 드라이빙 디바이스라는 말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말들 참 잘 지어요. 멋있게. 멋있는 단어들 빼다가. 대기업에 있는데. 아니 지금 우리도 지금 적지 않은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가속 페달을 되게 많이 밟았거든요. 근데 저 전기차 못 따라가겠어요. 아무래도 저 차가 전기차라 그런지 이 최대 토크가 전기 모터 작동하는 순간 바로 나오게 되니까 확실히 가속력이 빠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네. 서산시청 전기차 충전소에 다 왔는데 또 충전해야 돼 또. 이거는 네. 간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우리도 뭐 중간에 군것질 하잖아요. 얘도 아직 밥통 속에 밥 많이 들어있는데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밥 힘을 주는 주면. 거죠? 네. 자, 우리 그럼 여기서 뭘 하면 되나요? 이 충전할 동안. 이제 여기서 먼 길 오셨으니까 네. 아이오닉 충전도 좀 하시고 네. 그 사이에 이제 이 근처에 시장이 있으니까 네. 이제 저희 저녁 먹어야 되잖아요. 어, 네. 그쵸. 이제 저녁 먹을 장 보러 저희 가시면 됩니다. 그럼 아침에 그 주신 그 주소 거기 가서 먹을 걸 사러 가자. 그렇죠. 이제 거기 가서 먹을 걸 거기서 사러 가자? 이제 저녁 드실 거리를 이 근처 시장에서 사는 거죠. 오. 그 아이오닉 타는 사람하고 엑센트 타는 사람하고 메뉴 같아요? 당연히 똑같죠? 정확한 메뉴는 저희 이제 베이스 캠프 가시면 뭐가 아시게 있어? 됩니다. 그냥 할 게 아니야. 뭐가 있어? 예. 아니 텐트에서 자면 됐지 뭐 저녁 먹는 것까지? 서러워서 이거 뭐 하겠어요? 쉬는 게? 아직 뭐가 될지 모르니까요. 베이스 네, 캠프 일단- 가시면 명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뭐 가서 뭐 사라고 하려나? 일단 한번 가보시죠. 한번 배 터지게 먹어봅시다. 그럼 이제 간식 주고 네. 출발하시죠. 출발. 네. 피조개, 전복, 가리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야, 잘 익었네. 냄새 죽인다. 어우. 이광환 기자님은 김치에 밥. 저는 고기와 새우, 조개, 안하고까지. 아유. 어디 제가 김치 하나 드려볼까요? 아유 아니요 저도 있어요. 그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 공예를 마음껏 만들어 가면서 안하고에 돼지고기 같이 이렇게 해서 마늘 하나 딱 올린 다음에 아이고 그거 안 하고 드시면 아침에 에이 먹으세요? 에이 진짜. 야 새우 한 마리 줄게. 아 진짜요? 그래 맛있게 드세요. 아 이거 먹고 쓰레기 안 나오니까. 네. 밥도 다 먹었고 자 이제 잠을 자러 가야 되는데 이 텐트는 뭐예요? 뭐 모르시는 것처럼 물어보고 그래요. 아침에 텐트 저한테 주셔놓고는. 저희가 이제 친환경 목적으로 원래는 드린 건데 네. 오늘 이광환 기자님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예. 마지막 이제 역전의 기회를 좀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저희가 진짜? 이제 문제를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7문제 중에 4문제를 먼저 맞히시는 분이 네. 실내 스튜디오에서 주무시고요. 오. 지시는, 나 여기서 잘하고요? 지시는 분은 바로 들어가서 네. 주무시면 됩니다. 진짜 무섭겠다 여기. 목숨 걸고 문제 풀어야 되겠다 진짜. 아우, 씨. 네. 아무튼 문제. 네.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이걸 보시고서 답을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힌트는 자동차에 관련된 겁니다. 정답! 아이오닉 일렉트릭. 네,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게 뭐야 이게? 정답. 2. 네, 정답입니다. 자, 이제 각각 한 문제씩 맞춰주셨고요. 이건 주관식입니다. 산토끼의 반대말 3가지를 대시오. 아 정답. 죽은 토끼, 염기 토끼, 집토끼. 네, 정답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자동차 상식 문제로 나가겠습니다. 문제 수준 낮으면 진짜 욕먹겠다. 네, 첫 번째 주관식 문제입니다. 이름이 5글자 이상인 자동차 브랜드 이름 5개 대기 5초 안에 브랜드 5개. 이름? 네, 브랜드 이름 5글자 이상인 브랜드 이름입니다. 정답! 람보르기니, 알파로메오, 메르세데스 벤츠, 에스턴 마틴, 정답. 폭스바겐! 기자님, 아니다. 시간 폭스바겐! 좀 람보르기니, 메르세데스 벤츠, 알파 로메오, 크라이슬러. 네, 땡. 시간 좀 정답! 네, 이거 기자 말씀해 주세요. 람보르기니, 에스턴 마틴, 메르세데스 벤츠, 크라이슬러, 알파로메오. 정답입니다. 네, 이제 2대2고요. 두 네. 문제 먼저 맞추시는 분이 실내 지침입니다. 네, 이번 문제는 객관식인데요. 다음 지자체 중에서 아이오닉 일렉트릭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가장 높은 것. 정답. 정답! 이건 객관식이기 때문에 번호까지 말씀해 주세요. 몇 정답! 몇 지선다?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3번 순천. 아, 네, 땡입니다. 4번 순천. 땡. 자, 지금부터 보기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1번 서울, 2번 부산, 3번 대구, 4번 제주, 5번 순천. 5번! 아니, 정답! 5번 순천. 네, 정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도 될 수 있는 그 다음 네.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도 객관식 문제입니다. 네. 하이브리드 차는 크게 직렬형, 병렬형, 직병렬 혼합형의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병렬형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다음 중에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차는 무엇일까요? 1번 토요타 프리우스, 모르는데 나. 2번 쉐보레 볼트, 네. 3번 쉐보레 말리부 하이브리드, 예. 4번 포드 퓨전, 예. 5번 닛산 알티마. 정답. 정답. 네, 신동민 기자님 먼저 포드 퓨전. 땡. 정답. 네. 3번. 말리부 하이브리드.
정답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 네, 저희는 지금 서산시에 위치한 벌천포 오토 캠핑장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추우세요? 누가 여기 오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네? 안 추운 척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춥고 죽을 것 같네 진짜. 춥긴 춥지만 바닷소리 어떠세요? 춥고. 몸소리 나요 바닷소리. 진짜. 저희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한 160km 되나요? 한 170? 170? 한 그 정도의 거리를 몰아보니까 예. 이 아이오닉 EV 예. 어떤 느낌이었나요? 저도 사실 뭐 하이브리드는 많이 몰아봤지만 네. 전기차는 경험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오늘 몰아보니까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조용하다는 장점이 얼마나 큰 건지를 네. 잘 알겠더라고요. 우리 그 신 기자님도 나이가 네. 적지 않으시니까 예, 저랑 예. 같은 연배시잖아요. 예, 아무튼 예. 그 옛날에 예. 레간자라고 아시죠? 예, 레간자 광고 카피. 소리 없이 강한 차. 예. 그런 그 세단으로서의 네. 레간자가 세단으로서의 조용함을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는지 네. 카피를 보면 잘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개구리. 그 광고에서 그 차 싹 지나가면 개구리 딱 울고. 예. 그리고 또 저기 안드로메다에 있는 세단 뭐죠?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가 또 자기들이 만드는 차에 네. 이름을 뭘로 붙여요? 귀신 이름으로 붙이잖아요. 네. 그 이유가 네. 우리 이만큼 조용하다. 네. 귀신처럼 아무 소리 없이 간다. 물론 롤스로이스랑 네. 아이오닉을 비교하는 건 네. 좀 말이 안 되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네. 아이오닉이 네. 롤스로이스와 비할 바 없이 네. 저렴한 몸값에도 네. 롤스로이스에 견줄 만큼 네. 조용하다는 거죠. 그 어떤 전기차의 근본적인 특징에서 오는 그 조용함이 있다. 네. 롤스로이스도 레간자도 갖추고 싶어 했던 조용함을 아이오닉은 태생적으로 네. 갖추고 태어나는 거죠, 그냥. 정말 그렇게 조용한가요? 물론 네. 롤스로이스 얘기를 또 꺼내야 되겠는데 네.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온갖 사방에 전방위적으로 네. 그 소음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겠죠. 그렇죠. 근데 아이오닉은 거기에 대한 될 건 아니고 네. 그래서 네. 달리다 보면 물론 노면 소음이나 이런 게 네. 있긴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엔진음이 없어졌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네. 주행 효과가 성능의 쾌적함이 네.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래서 전기차가 미래에 탈 것으로 적합하구나. 이래서 매력적이구나 하는 걸 오늘 170km 타면서 주행 성능은 그럼 합격점을 주시는 거라고. 근데 이게 만족스러웠습니다. 만족스럽다. 근데 여기까지 오시는데 우리가 아까 충전을 한 몇 번 했잖아요. 네네. 이 충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희가 뭐 장도 보고 어디 뭐 언덕 위에도 올라가고 했는데 휴게소에도 가고 근데 그때마다 충전기를 찾아서 꽂아야 되고 이게 상당히 번거로워 보였거든요. 익숙지 않죠. 네. 저도 뭐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시승한다고 했을 때 네. 충전 어떻게 되나 사실 걱정이 좀 앞섰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전기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걱정거리가 네. 충전, 주행 거리 네.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됐었는데 네. 지금 저희가 주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왔잖아요. 네. 충전을 수시로 했죠, 사실. 네. 근데 그게 배터리가 다 닳아서가 아니고 네.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데서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그림도 담고 네. 네. 다양하게 네. 그런 차원에서 충전을 한 게 있었어요. 배터리는 아직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하이오닉 자꾸 하이오닉이라고 그러는데 아이오닉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심에서 173,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가 아니 주행거리 주행거리가 복합 연비로 치면 네. 191km를 갈 수 네. 있다고 해요. 네. 뭐 실제로는 이제 뭐 히터니 에어컨이니 네. 창문 오르락 네. 내리락 하고 음악 듣고 그러면 줄어들겠죠. 그렇죠. 겨울에는 또 배터리 효율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것도 감안해야 될 테고. 예. 근데 막상 와보니까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는 많은 휴게소에 충전소가 있거든요. 네. 검색을 해보면 나오거든요. 네. 급속으로 충전을 하면 네. 30분 정도면 충전이 완료되니까 물론 근데 그러니까 그 휴게소에 들어가서 오줌 싸고 똥 싸고 뭐 밥 먹고 이러고 오면은 이제 충전이 다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전기차가 보급되는데 장애물이 추워. 장애물이 엄청 많거든요. 저희가 지금 네. 진행하는데 바람 때문에 네. 진짜 장애물이 많은 것처럼 정부에서 네. 전기차를 보급하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제가 기사를 통해서 네. 이런저런 소식통을 통해서 보면 네. 기대했던 보급률에 많이 못 미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전기차가 가진 자체적으로 가진 경쟁력이 아직 부족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네. 경쟁력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보급하기 위해서 보조금이라는 걸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조금이라는 것도 제가 또 보니까 네.
아직은 갈 길이 멀더라고요. 아무나 못 받고. 네. 지금 정부 보조금이 1,400만 원으로 네. 일괄적으로 지급이 돼요. 중앙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그렇죠. 환경부에서 네. 모든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네. 돈이 1,400만 원이고 덧붙여서 네. 각 지자체에서 주는 돈이 다 달라요. 아, 뭐 그래서 어디는 200만 원, 어디는 6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가장 많이 그 보조금을 주는 곳이 전남 순천이 800만 원으로 1등이고요. 아, 800만 원. 네. 오, 그 다음이 2,200만 원 받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이 제주도 700만 원. 아, 제주도.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45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그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아예 없는 곳도 있어요. 천차만별이에요. 네, 네. 그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 따라서. 어우 추워. 사고 싶다고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것도 그래서. 또 추첨을 한다면서요. 그 또 정부 지원금은 고정인데 네.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네. 추첨이나 네. 선착순. 선착순. 네. 선착순이기 때문에 네. 내가 만약에 사고 싶은데 이미 누가 사갔어요. 네, 그럼 못 못 사는 사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배정이 될 때까지 그 그러면은- 배정 대수가 네. 지자체별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개인 곳도 있고 수백 대인 곳도 있게 달라요. 그 동네 한데. 그렇죠. 시의 규모나 지자체의 네. 규모에 따라서 주민 인구에 따라서 그렇죠.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떨어졌으면 또 다음 배정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자체의 보조금 나 필요 없어. 중앙정부의 보조금만 받을게. 이것도 되나요? 그것도 그 사실은 저도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긴 뭐 합니다만 네. 또 지방 정부에서는 또 환경부와 네. 또 그 의견 조율도 네. 필요하고 아. 뭐 형평성 얘기도 하고 네. 좀 네. 아직은 좀 풀어야 될 네. 숙제가 많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 이제 테슬라도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테슬라는 아쉽게도 그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맞추지 못해서 그 보조금 못 받는다고 해요. 근데 다른 나라도 이렇게 보조금 이렇게 주나요? 그 제가 네. 많은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실 만한 스케치북 다이어리라는 블로그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모델 S나 모델 네. X처럼 네. 네. 되게 비싼 전기차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안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네. 왜? 우리나라도 네. 테슬라는 보조금 안 준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 네. 아,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독일도 그런다고 하길래 독일은 왜 그러지 하고 쭉 읽어보니까 네. 독일 시민들은 네. 그 정도 비싼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이 거둔 세금으로 보조금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필요가 이미 없다. 부자인데 형평성이 어긋 그렇죠. 뭐 말이 되느냐, 효율적이냐,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보조금을 주느니 보조금을 줄 돈으로 충전기를 설치하고 기술 개발하고 더 오래 달릴 수 있게 그런 전기차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보급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보조금을 이렇게 띡 주면 단기간 내에 눈에 보이는 한두 대 더 보급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멀리 거시적으로 본다면 그 전기차 자체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 충전기도 아까 저희가 그 휴게소에서 충전할 때도 콘센트 플러그가 3개가 있었잖아요. 방식이 AC 삼상, DC 콤보, DC 차대모. DC 차대모.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다 다르고 그런 것도 좀 이 보급을 확산시키는데 문제가 있는 거, 그 문제로 작용하는 것 같고. 근데 모든 기술이 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그 비디오 테이프도 베타 방식이랑 VHS랑 싸우고 블루레이랑 HD 디스크랑 싸우고 그랬던 것처럼 아직 전기차도 그 표준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그쵸. 어느 한 명이 딱 강자로 빵 나와야 아 이게 표준 그리고 다 따라갈 텐데 아직 그게 안 된 과도기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전기차를 샀을 때 또 다른 혜택이나 뭐 그런 건 또 없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승을 하면서 보니까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돼요. 경차처럼 50% 할인 이상입니다.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네? 없어요? 그게 다라고요? 물론 보조금 빼고 일상적으로 몰고 다니면서는 그게 끝이에요. 고속도로 통행료도 할인 안 되고. 저도 그 당연히 되는 줄 알고 갔더니 그런 얘기 처음 듣는다고.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내년부터는 환경부에서 전기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고 전용 번호판을? 네.
보험료, 네. 인하. 네, 아, 보험료 인하. 이나 그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그런 혜택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아직 그런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네. 추진할 예정이다. 아무튼 그런 이제 불투명하군요. 아직.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형님에게 아이오닉 일렉트릭이란? 아이오닉 일렉트릭. 네. 아이오닉. 갑자기 질문하신 거 되게 당황스러운데. 아이오닉 일렉트릭? 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말고 아이오닉 일렉트릭. 하이오닉 말고요. 네, 하이오닉. 아이오닉 일렉트릭. 아이오닉 일렉트릭이란 네. 쉼표다. 쉼표? 쉼표. 마침표 아니고. 쉼표. 네. 왜 쉼표냐면요. 네. 내연기관과 전기자동차 네. 과거와 미래를 네. 끊어주는 쉼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네. 충전하려면 쉬고 가야 되기도 하고요. 쉼표다. 네, 쉼표다. 아직 그 과도기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마침표를 찍기에는 아직 이르다. 네. 알겠습니다. 네. 후!